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장 분석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장이 좀 흔들렸죠? 동시호가 구간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이 또 안 되게 매수가 훅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좀 매도폭이 커졌는데 시장에 대한 전략들 물어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반가운 손님이 왔죠. 외국인이 좀 전에도 말씀 주셔서 종가 기준에 꽤 많이 샀죠. 종가 기준에도 700억 넘게 매수했는데 결론적으로 다 합치면 4,796억 원입니다. 시간 외까지 만약에 더 산다 그러면 이제 순매수 금액은 더 늘어날 텐데 외국인이 반가운 이유는 3일 연속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 전에도 매수도 있긴 있었지만 수급이 좋지 않았었죠. 매수하는 날은 100억대에 200억대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는 1,000억대, 3,000억대 이렇게 좀 크게 매도하는 모습들 보여줬었고 24일, 27일, 28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9,000억 넘게 순매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반갑게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도 같이 끌어올려졌고요. 미국 시장만큼의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이 외국인이 귀환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주었다. 그러면서 시장도 양봉이 나면서 하락에 대한 우려감 조금은 더는 오늘의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확실히 시장이 조금은 단단한 모습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났죠. 종가에도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헷갈릴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거든요. 순매수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코스피 지수도 보니까 지수가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순매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종가에 700억 이상까지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5천억 가까운 이런 순매수를 보여줬지만 지수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오늘 지수에 대한 고점은 종가가 아니라 점심시간 즈음이었거든요. 12시에서 1시 정도가 이 지수에 대한 고점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있었죠.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NDF 이 달러원 이 역외 환율이 많이 하락했죠. 한 20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환율은 양봉이 나왔죠. 환율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지수가 양봉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환율이 양봉이 나왔다. 달러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죠. 장중 기준으로. 달러 오늘 시가를 보면은 1,306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9원이 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16원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장중에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때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환율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환율도 7원 하락으로 좀 아쉽죠.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면 이 좀 더 좋은 시장의 모습 그리고 좀 더 연속적인 모습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났죠. 이 환율이 정말 미국 시장만큼 크게 하락을 했다라면 달러가 크게 약세가 됐다라면 기술주들도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수도 좀 더 상승을 했을 텐데 환율 부분 놓고 보면 좀 헷갈리는 시장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종목별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오늘 시장을 사실은 지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시장은 좋지 않았거든요. 미국 시장은 우려감이 계속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지표들도 이 부정적인 모습들로 좀 많이 나왔었고 FOMC 연준 위원들도 이 보수적인 그런 내용들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상승을 했죠.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중국 이 지표가 좋았죠. 제조업 PMI, 서비스 PMI가 좋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국내 시장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섹터가 이 철강도 좋았고요. 그리고 화학, 정유를 포함한 화학도 좋았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 안에 또 이 정유와 이 순수 화학 외에도 화장품도 같이 있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이 화장품도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BDI 지수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해운주들까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에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좀 대형주들 그리고 중국과 좀 연관이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양회도 이제 개막을 하고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지표들도 중국 경기 부양 의지는 있었는데 아직 숫자로 확인한 게 없었는데 지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살아있으면서 투심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는 환율 좀 헷갈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른 아시아 지수들도 좀 헷갈리는 모습이 있었죠. 중국과 홍콩 증시는 차익 매물 나오면서 지금 상해랑 홍콩이랑 다 마이너스 났거든요. 다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중국과 홍콩 증시는
어제 상승을 했죠. 이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그 모습을 국내 증시는 일부 오늘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 환율의 달러의 움직임과 지수의 움직임이 약간 반대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많이 좋아졌다가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환율도 다시 올라가는,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 것처럼 오늘도 지수 자체로는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 증시의 이틀간의 모습을, 이 이틀간의 모습의 일정 부분을 국내 증시는 오늘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좋았었는데 국내 증시는 쉬어갔었죠. 그러니까 이연되면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스크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들어왔다는 점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은 또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까요? 이제 양회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4일이 전국인민정치현상회의, 5일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어렵죠. 회의 이름이 양회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양회가 4일과 5일 개최가 됩니다. 이 시진핑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되는데, 공식 출범될 때는 경기 부양책, 경제 성장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지금 22년도 성장률은 중국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는 3%대의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는 내수 확대, 소비 회복 이런 거에 대한 가속화를 위해서 경기 부양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목표 경제 성장률을 5%는 무조건 넘을 거거든요. 5% 이상으로 제시한다. 그러면 양회 전후로 해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회 관련해서 이 중국 소비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특히나 소비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PMI가 줄줄이 나옵니다. 일본도 나오는데요. 일본 사실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일본 빼면요.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 PMI 나오고요. 그리고 EU의 2월 서비스 PMI 최종치가 나오고요. 미국의 2월 서비스 PMI까지, 그리고 2월 ISM 서비스 PMI까지 나옵니다. 예, 서비스 PMI도 이제는 사실은 서비스 PMI가 좀 더 문제가 많죠. 서비스업 쪽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서비스업 쪽에 있어서의 물가가 많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의 우려감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온다라면 다시 유동성에 대해서 물가가 좀 안 잡힐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PMI 특히 미국과 중국 쪽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글로벌적으로 시각을 좀 넓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양회 개막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서비스 PMI까지 함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전반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한 건 좋지만 전체적으로 상승에 대한 탄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소비 관련주들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화학이라든지 정유, 화장품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이런 종목들, 초대형 종목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투심이 좀 괜찮으면서 좋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수 상승은 중국 관련된 종목 이외에 미국을 살펴본다라면 지금 테슬라 미국장 열려봐야지 알겠죠. 시간 외에 좀 하락을 했는데 이 전기차 관련 종목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반도체는 아직 방향성 사실 완벽하게 위쪽으로 잡기에는 좀 물음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좀 보수적인 관점, 상승 탄력, 지수는 다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종목들, 그 중에서도 중국 관련된 소비주 위주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 섹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소비 관련 섹터를 조금 더 강조를 주셨는데 사실 리오프닝 쪽으로 철강도 엮이고 그렇잖아요. 철강이나 화장품 이런 종목들 가운데 좀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가장 기대감이 높은 이 섹터는 철강과 화장품인데요. 근데 물론 이제 철강이 최근 들어서 며칠 좀 조정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올라가면서, 철강에서 지금 대장주 포스코홀딩스인데 오늘 또 많이 상승을 했죠. 철강주들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상승률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럽죠. 이 작년 10월에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본다라면 21만 원에서 지금 33만 원까지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0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철강주 긍정적이고 화장품주 긍정적인데 상승 탄력에 대해서는 화장품주가 좀 더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철강주들 이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승에 대해서는 그 지속적으로 글로벌 철강 가격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주, 화장품주 둘 다 긍정적이고요. 상승 탄력은 화장품주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한 증권통 K였습니다. 일단 2월은 대체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면 3월은 지금 전망들이 증권가에서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FMC를 기점으로 변화가 있겠죠. 월 초니까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전략 수정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감한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